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돈에 미쳤다입니다. 젠 신체로 지은 위너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 코치, 자기계발 세미나, 강연, 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과 직업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자존감 높이는 법, 성공하는 법 등을 전파하며 미국의 스타 성공 코치로 떠올랐다. 첫 책 성실함의 배신은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전 세계의 2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책 머리말의 끝부분입니다.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용감한지 궁금하다. 그것도 남들이 제목을 볼 수 있게 표지를 훤히 드러내놓고 말이다. 그래도 당신이 어디에서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 나온 일을 모두 해보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를 바란다. 나는 수많은 고객과 친구와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돈과 관련한 공경에 처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마치 몇 걸음만 가면 뷔페가 차려졌는데도 그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는 심정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 고객, 훌륭한 돈벌이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깨어나 주기를, 받아주기를, 그리고 축제를 시작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이 책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돈을 쫓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목차입니다. 그중 6장 싸구려처럼 보여도 부자가 될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 짐 캐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신력을 이용해 1천만 달러와 성공적인 연기 경력을 현실화한 방법에 대한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캐리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표정을 찰흙 인형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15살 때 처음으로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밤에는 코미디 클럽에서 웃음을 주거나 야유를 받는 등 많은 일을 겪던 캐리는 무일푼이 되어 가족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겼다. 무일푼에 직업도 없었지만 감독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를 칭찬해주는 상상을 했다. 나는 훌륭한 배우다.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저기에서 나를 기다린다 같은 생각에 집중했다. 비록 아직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또 짐 캐리는 자기 앞으로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했는데 3년 뒤에 날짜를 적고 참고란에는 출연료라고 썼다. 그리고 이 낡은 종이를 몇 년 동안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수많은 코미디 공연과 TV 프로그램, 영화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경력이나 재정 상태를 원하는 만큼 쌓지 못했다. 그럼에도 캐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공에 대한 감각을 부채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 지갑 속 수표에 적힌 날짜가 되기 직전의 영화 덤앤더머에서 배역을 맡아 출연료로 1천만 달러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 금전적 현실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에 책임져야 한다. 마음속에 품은 일은 곧 현실이 된다.
나의 부의 마음가짐을 습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짐 캐리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목표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실현하고 벌고 싶은 액수가 얼마인가? 그 돈을 언제까지 벌고 싶은가? 그 돈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쓸 생각인가? 현실의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지한 결단력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끈질긴 목적의식을 갖는다. 자신의 비전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 당신이 가로막으려는 죄안된 잠재의식 속 믿음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게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해도 그것이 이미 자기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자.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 목표와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한다. 짐 캐리의 이야기는 돈을 벌 때 사고방식이 하는 역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긍정적 현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면 어떻게 하나,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하급자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의지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투자를 강화하며 일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도달한다. 그러므로 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제어할 능력이 없다 라는 말을 변명으로 내세우며 계속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내가 마음을 지배하자 나타난 힘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놀랐다. 감히 말하자면 짐 캐리의 1천만 달러 수표만큼이나 마법 같은 상황이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개인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벌어진 일이다. 코치는 출간 기획서의 작성을 도와주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나를 도와주었고 또한 인생 코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당시에는 나에게 개인 코치를 받는 고객이 2~5명 있었고 온라인 사업 덕분에 연수입도 3배나 늘었다. 수입이 3배로 늘어난 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이다. 하지만 원래 수입이 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적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장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이 번 것도 아니었다. 나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면서 더는 빈둥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다. 코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온라인 사업으로 일주일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계산하거나 다른 이들이 책정하는 금액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금액을 말하라고 했다.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숫자는 일주일에 5,000달러였다. 그때까지 내가 일주일에 번 최대 금액은 아마 1,000에서 2,000달러 정도였다. 그러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 액수에 흥분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약간 자만심도 들었다. 좋아요, 코치가 말했다. 이제 그걸 2배로 늘리세요. 그렇게 액수를 정하고 난 뒤 우리는 함께 행동 계획을 세웠다. 나는 3사람에게 개인 코치로 출간 기획서 쓰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도와준 뒤 한 사람당 3,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1,000달러짜리 단체 코칭 과정을 하면 다 합해서 일주일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어떻게 세 사람을 설득해서 그만한 돈을 쓰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1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대로 했고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했다. 왜 나는 돈을 원하는가? 돈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할 생각인가? 카드빚 1만 달러를 갚을 것이다. 카드 회사에 빚진 채 사는 것이 너무 싫다. 카드빚은 정말 짜증나고 지긋지긋하다.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인가? 1대1로 하는 출간 기획서 코칭 패키지 3개와 단체 코칭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 돈을 언제까지 벌 것인가?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생사가 걸린 것처럼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1만 달러를 버는 일에 한 점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전기를 끊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런 결연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코치는 일주일 안에만 돈을 벌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이틀 안에 해내겠다고 결심했다. 코치와 통화하면서 계획들을 세웠다. 자신이 없어졌다가 한껏 들떴다가 하면서 돈을 벌 준비를 하는데 문득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올랐다. 1년쯤 전에 지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처음으로 1대1로 인생 코치를 해준 고객이었다. 그와 소식이 끊긴 지 적어도 1년은 지났지만 혹시 나와 다시 일하고 싶지는 않은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생 코치를 받고 싶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내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바로 그 사람이 보낸 것이다. 1년 동안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를 생각한 순간 이메일이 온 것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다. 그는 내가 진행하는 인생 코칭 패키지는 무엇이며 가격은 얼마냐고 물었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에게 6개월짜리 1대1 인생 코치 패키지를 1만 2천 달러에 팔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작가에게 3천 달러짜리 패키지를 판매하는 놀라운 결말을 맞았다. 겨우 48시간 만에 1만 5천 달러를 벌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두어 가지 있다. 하나는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다른 사람과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맞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사항은 1만 2천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내 마음가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전에 함께 할 때도 정말 즐겁게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지도할 때는 시간당 25달러 정도를 받고 코칭 서비스를 제공했다. 1만 2천 달러의 코칭 패키지 가격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3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따졌을 때 말이다. 그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 가격을 적은 것은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겁나는 일이었다. 아직 허물벗기 과정 중이던 내 안의 일부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내가 뭔데 감히 그렇게 비싼 금액을 청구하느냐며 비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답장을 써보낸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큰 물에서 놀 준비가 된 내 일면에는 난 48시간 안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고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짱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당 25달러보다 300달러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정한 가격은 옳다고 느꼈다. 그 시점에는 벌써 몇 년 동안 코치 경험을 쌓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두려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더없이 흥미진진하고 자신감이 솟으면서 원래 내 자리처럼 생생한 기분도 들었다. 나는 최고의 코치로서 역량을 발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가 즉시 답장을 보내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 그도 지금의 자리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내 위치를 명확히 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내가 도달한 수준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둘 모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둘 다 상당한 각오를 했음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덕분에 나는 최고의 코치가 되었고 그는 몇 달 안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거래를 성사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금전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늘 불평만 늘어놓고 남을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벌인 사업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내 생각만으로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어? 이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자기 자신에게 변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직접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고난을 전부 주변 상황에 넘겨버린다. 그에 반해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찌그러진 차에 앉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통조림콩을 떠먹으며 자기가 부유하고 유명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은 짐 캐리 같은 사람도 있다. 당신은 변명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자기가 어떤 결과에 마음을 쏟도록 훈련하는가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선택권이 있다.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서 자라나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지원도 빈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모든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고 노력해 결국 수백,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또 부자로 태어나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화려한 인맥과 어휘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길거리에 나앉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공은 자신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부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팔다가 망하기도 한다. 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 생각이 지닌 전능한 힘을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부유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1. 새로운 관점에 집중한다.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은 더 많이 생겨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도 계속해서 되뇌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현재 상태에 집착하는 습관 탓에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내내 자신의 강한 집중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걱정이라는 친구를 통해 우리 삶의 불행을 야기하는데 집중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위한 기도다. 당신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감정과 구체적인 내용과 믿음이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다운 정밀함으로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걱정에 특히 숙달된 사람이라면 이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이제 그 집중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빚 2만 달러와 부양해야 하는 자녀 12명이 있는데 자기 직업을 싫어하고 집도 아주 좁다고 가정해보자. 현실에 집중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면 결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자기 인생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에 계속 매인다. 자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생각한다. 두려움과 슬픔과 패배자 같은 감정을 더 자극한다. 태아처럼 잔뜩 웅크리고 세상을 거부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제 집중하는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 2만 달러가 필요하면 그 돈을 구할 수 있다.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한번 구했으니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누구나 고용하고 싶어 할 만한 인재니까 말이다. 나는 사랑과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산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 감사할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자기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쁨과 희망과 감동이 솟아난다. 현실에서 벗어나 더 멋진 일을 하도록 격려해 준다.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어 자기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과 바라는 것에 집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돈벌이 기회와 자신을 위한 멋진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등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추어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 걱정에 잠기면 계속 걱정거리가 더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예전에 참치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참치캔을 찾으러 식료품 저장실에 갔다가 좌절한 적이 있다. 날개 다랑어가 있는 작은 파란색 캔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나가려던 순간 집에 틀림없이 참치캔이 있다는 걸 알잖아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찾아보았더니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 참치캔 2개가 나타났다. 문제는 그 참치캔이 평소에 먹던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는 것. 파란색 캔만 찾다 보니 빨간색 캔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벌어진 이 서스펜스 스릴러를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과 믿음을 고수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황금 같은 기회나 인생을 바꿔놓을 인간관계에 갈망하던 경험을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집중하면 현재를 볼 수 없다. 당신은 자기 현실의 주인이고 당신의 인식은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한다. 이 감정 스위치를 누른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이 결여되면 그것은 무기력하고 쓸모없고 허풍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이 내게 솜쉽게 흘러 들어올 거야.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 같은 확언을 되뇌더라도 그 밑에 무거운 한숨이 깔렸다면 결국 모든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 생각에 거대한 긍정적 감정이 수반되어야만 새로운 믿음과 두려움 없는 행동을 만드는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그 결과 인생과 은행 계좌에 흥미진진한 새 현실이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자 육체적 존재이기에 생각이나 믿음, 직감, 상상력, 감정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통을 느낄 때는 울기도 하고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상해 보이기도 하며 심하게 화가 났을 때는 토하는 경우까지 있다. 흥분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따끔거리며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탄 낯선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 그 사람 머리에 마구 뽀뽀 세례를 퍼붓기도 한다. 우리 감정은 생각을 물리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몸에 알린다. 탁상 스탠드가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듯이 우리 몸은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결과로 전환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감정이 바로 그 스위치다. 자기가 끔찍한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적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이런 연쇄 반응 때문이다.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 때문에 불만스러운 결과만 연속적으로 생기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일례로 당신 자신이 빈털터리인 상황이 불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 영화 보러 가고 싶니? 못 가. 빈털터리거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성공한 사람과 함께 저녁 먹으러 가고 싶니? 못 가. 빈털터리거든. 널 돈 많고 젊고 아주 재밌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마법의 알약을 사고 싶니? 못 사. 빈털터리거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상상력과 의지력, 그리고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냈어. 그래, 내가 해냈다고 라고 외치는 힘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권태로운 현실을 계속 재창조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처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고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나는 빈털터리야 같은 무능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놔두면 미지의 세상으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는커녕 길가에 떨어진 동전을 집을 힘조차 없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다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생각에 감정을 듬뿍 덧입혀야 한다. 어떤 생각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때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